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통협치 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입니다. 이대규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63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2,9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쪽부터 4쪽, 사업 명세서 1쪽부터 2쪽까지 공보 행정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신문 및 잡지 등 월 구독료로 2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우리시의 주요 자료에 대하여 매일 모니터링 및 공유하는 뉴스 스크랩 라이센스 저작물에 대한 언론 매체의 단가 인상과 통신사 추가로 인한 수수료 증액으로 1,00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브리핑 등 운영 180만 원, 각종 행사 시정 브리핑에 사용하는 장비 임차료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유성방송 사용료 등은 1,800만 원, 전기요금 및 게시판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980만 원, 바른 공공언어 쓰기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 홍보 강화 교육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기획 등 종합 업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10만 원, 언론 간담회 등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10만 원, 시책 추진 및 대민 홍보 업무 추진비 1천만 원, 시정 홍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 그리고 시정 홍보 행정 예고비 9억 4천만 원 등 총 11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쪽부터 7쪽, 사업 명세서 2쪽부터 3쪽까지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소식지는 2025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소식이 추가로 제작됩니다. 기존 20면에서 24면으로 증면 제작되어 제작 비용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제작비는 1,320만 원, 소식지 제작 용역업체 평가위원 심사수당은 140만 원, 관내 및 관에 발송되는 소식지 발송료는 제작 부스 증가와 부스 조정으로 195만 6천 원을 증액한 3,7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비 9만 6천 원을 감액한 67만 2천 원, 시민기자단 회의 참석 수당 및 원고료 1,440만 원, 시민 참여 동료를 위한 이벤트 상품 구입비는 24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 그리고 소식지 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공보행정 시정 홍보 우수자 시상으로 통합하여 관련 포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억 4,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부터 11쪽, 사업 명세서 3쪽부터 5쪽까지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시 도시 이미지 홍보와 주요 정책 현황과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2천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장 정보를 알리고자 케이블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의 주요 소식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 제작하는 시정뉴스 제작비는 72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촬영, 녹화용 소모품 구입비는 300만 원,
안성의 발전된 모습과 우리시 대표적 축제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록 촬영하는 바우더기 축제 기록사진 촬영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촬영비는 1천만 원, 항공 촬영에 따른 헬기 임차료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여용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60만 원 증액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공지사항 및 각종 행사를 신속하게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 유지 보수비를 위해 4,1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행사 및 기록용 사진,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전략적 홍보를 위한 다중매체 활용 홍보비는 1천만 원 증액하여 3,400만 원, 주요 시정 현황의 기획 홍보 강화를 위한 시정 기획 홍보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 신속하고 대외적 시정 홍보를 위한 중앙매체 홍보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 라디오 매체 홍보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워드 및 브랜드 검색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한 홍보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축제 등을 널리 알리고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시설을 활용한 홍보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캠코더와 브이로그 카메라 구입비는 6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 2,2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2쪽부터 13쪽, 사업명에서 5쪽으로 방송시설 운영입니다. 해당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및 화상 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IPTV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인 IPTV 솔루션 콘텐츠 사용료를 240만 원을 전년과 똑같이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쪽부터 15쪽, 사업명세에서 5쪽부터 6쪽까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시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 6개의 SNS 채널을 활용하여 안성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고 퀄리티 높은 운영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안성시 대표 SNS 운영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메시지 발송비는 1,794만 원, SNS 리포터 운영비는 1천만 원, SNS 시정 콘텐츠 제작비는 2,400만 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소품 구입비는 192만 원 등 SNS를 활용한 홍보 운영비는 총 2,883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5,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운영 단말기 통신 요금은 72만 원, SNS 이벤트 운영비는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블로그 기자단 취재 원고료 및 활동비는 1,950만 원, SNS 이벤트 비용은 4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 등 총 1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쪽부터 17쪽, 사업명세서 6조,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문화 향유와 시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성 미디어 센터 위탁 운영비로 미디어 센터 인력 운영비 4억 4,583만 6천 원, 기본 경비 6,593만 4천 원, 미디어 교육 등 8개 사업비 2억 776만 원 등 총 7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8쪽부터 31쪽, 사업명세서 6쪽부터 10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의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체의 표창 수요 증가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교육 대상 인원이 평균
70명에서 58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312만 원을 감액한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대 감소에 따른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을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은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는 54만 원을 감액한 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새마을의 회의 참석 수당은 2,832만 원을 감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자율방범대원 신고 증가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운영 및 초소 냉난방비 지원은 2,400만 원, 해병대 전후의 야간 방범 순찰 활동은 및 인명 구조 사업은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범죄 예방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0쪽과 사명서도 7쪽입니다.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 안성협의회 재범 방지 사업 지원 500만 원, 안성시 새마을의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1쪽,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입니다. 평안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립 사업 지원 2천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 차량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 1,300만 원 등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입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 3% 인상률을 반영하여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금은 157만 3천 원을 증액한 5,792만 3천 원, 한국자연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지원금은 72만 1천 원을 증액한 3,868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쪽부터 23쪽,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안성시 제한군인의 인건비는 1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620만 1천 원, 안성시 새마을 지회 운영지원금은 195만 1천 원을 증액한 5,8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 협의회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 1천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핵심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 회원대회 6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3천만 원, 바르게 살기 실천 운동 1,600만 원, 나라 사랑 실천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3쪽부터 24쪽, 사업 명세서 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 지회 지원입니다. 자유수호 합동 일용제는 6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자유수호 한마음 대회는 90만 원 증액한 220만 원, 안보 현장 견학은 506만 원 증액된 6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복올시와 환경살리기 범국민 운동은 일몰 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행사 사업 보조비 전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쪽,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안성시 제한군인의 지원입니다. 향군의 날 기념시 및 안보 전적지 견학 576만 원, 제한군인의 정기총회 기념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 2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쪽부터 25쪽,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안성지구 협의회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랑나눔 500만 원을, 행복풍차 취약계층 사랑나눔은 1천만 원, 설 명절 사랑나눔은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및 안보 견학으로 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서 26쪽부터 27쪽,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안성시 새마을의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의 마음을 전하다 사업 지원 3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쪽부터 30쪽,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입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 안성시 예선대회가 3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 안성시 새마을 지도자대회 5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는 5,500만 원, 경기도민 문화 한마당은 200만 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지원은 15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은 2천만 원, 탄소 중립 교육 및 캠페인은 108만 원을 감액한 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쪽, 사업 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자율방법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는 400만 원, 해병대 전후의 국토청결 환경 캠페인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안성시 대회 및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은 24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단체에 감액된 사업들은 23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위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쪽부터 33쪽,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2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도비지원 감소 및 사업 방침 변경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가 5개에서 2개소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2,499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1,830만 6천 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 6,180만 원이 감액된 3,32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비는 9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재료비는 6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우수사례 발표의 시상금은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억 8,4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쪽부터 38쪽,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VE 아카데미 등 총 18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사업비는 1,508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150만 8천 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49만 8천 원을 감액한 4억 9천 63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데스크탑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총 6억 9천 8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쪽, 사업명세서 12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7만 6천 원을 감액한 총 8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쪽,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4쪽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교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쪽부터 42쪽, 사업명세서 13쪽에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 및 자원봉사제의 날 기념식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누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 10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3쪽부터 45쪽,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900만 원, 프로그램이 140개에서 150개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3,293만 2천 원을 증액한 8억 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패 제작은 150만 원,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체장소 확보 비용 4,540만 원, 삼중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25년 1분기 임시 중단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한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330만 원,
삼중면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연금 운영비를 362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등 업무 추진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신규 개설 및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을 공도읍의 국외 읍면동에서 요청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2만 2천 원 등을 계상하여 총 9억 6,1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쪽부터 48쪽,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등 참석 버스 임차료는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교육은 3,750만 원으로 전년과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은 1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은 3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비는 18만 원 증액한 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주민자치대회 등 참석 지원에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연 및 경연대 출연금 및 행사 지원은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은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쪽부터 51쪽,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7쪽까지에 있는 주민자치의 지원입니다. 25년 제2기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기본교육 및 컨설팅 등 행사 운영비 1천만 원, 주민총회 지원 2천만 원,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식비 82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덕면 주민총회 제안 사업으로 희망소식 우편함 750만 원, 안심전화부 제작 400만 원, 내 고향 유래를 찾아서 700만 원, 걷고 싶은 꽃길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성면 주민총회 제안 사업으로는 나도 이제 영어예요 250만 원, 찾아가는 하하호 다 함께 노래해요 500만 원, 양성면 소식지 발행 700만 원, 분리수거 및 화재 예방 퀴즈쇼 200만 원, 하하호 다 함께 노래하여 앰프 구입비 200만 원 등 총 7,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쪽부터 54쪽,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9쪽까지 있는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배서 제작비 400만 원, 안성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심사 수당 52만 원, 시민 동아리 공모 사업 심사 수당 136만 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 200만 원, 마을 공동체 시민 동아리 행사 운영비 1천만 원, 안성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400만 원, 마을 공동체 및 시민 동아리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 324만 원, 안성맞춤 공동체 이해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46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80만 원,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2천만 원,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사업비로 진입마을 6개소에 3,600만 원, 발전마을 4개소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 사업비로 진입마을 6개소에 1억 4,400만 원, 발전마을 4개소에 1억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4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쪽부터 56쪽, 사업명세서 19쪽에 있는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이웃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공동체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동아리 지원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는 진입기 49개소 1억 4,700만 원, 발전기 32개소 1억 2,800만 원, 자립기 15개소 7,500만 원 등 총 96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대비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를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쪽부터 58쪽,
사업 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안성시민의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청사 청소인부임 1,306만 6천 원, 프린터 및 복합기 비용 등 사무관리비 2,706만 원,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 등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홍보부스 운영 200만 원 등 총 5,512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9쪽부터 60쪽, 사업 명세서 21쪽부터 23쪽까지 있는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공도 시외버스 터미널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장, 회의실 및 야외 문화 테라스 등을 조성하여 공도 권역 주민들의 공유 공간인 가치공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 지원으로 청소인부임, 안내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67만 원, 공동체 거점 공간 사무관리비 1,217만 6천 원, 공동체 거점 공간 공공운영비 594만 원, 공동체 거점 공간 작업용 노트북 및 시민 편의 장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 등 총 6,778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1쪽부터 63쪽, 사업 명세서 23쪽부터 25쪽까지에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6만 6천 원,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812만 4천 원, 공익활동 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114만 원, 공익활동 활동가 중간 지원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 600만 원,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으로는 공동체 아카이빙 교육 302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이해 교육 302만 원,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1,14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 이슈 원탁회의 행사 운영비로 468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4쪽부터 65쪽, 사업 명세서 25쪽까지에 있는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운영비 900만 원, 공동체 활동과 학교, 행사 운영비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6쪽부터 67쪽, 사업 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에 있는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입니다.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은 아파트와 인근 농촌 마을을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강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 행사 운영비 2,800만 원, 체험마을과 함께하는 도농 교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도농 공동체 활성화 포럼 운영 행사 운영비 2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예산 설명서 68쪽부터 69쪽, 사업 명세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5개 지원센터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참여한 시민과 공동체들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부수 설치비 및 대여료 등 행사 운영비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0쪽부터 71쪽, 사업 명세서 26쪽부터 27쪽까지 마을 공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마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입마을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1억 2,180만 원,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8,12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2쪽부터 74쪽, 사업 명세서 27쪽부터 31쪽까지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소속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직원 중 소통협치 담당관 소속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서 나급 1명, 다급 2명, 락급 1명, 마급 3명의 인건비 4억 2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9만 4천 원 등을 계상하여 총 5억 4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5쪽부터 76쪽,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1,598만 원, 급식비 972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등 전년 대비 1,30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77쪽부터 78쪽, 사업명세서 32쪽에 해당되는 부서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소통협치 담당관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사업별로 쭉 보니까 주로 그 마을 만들기 쪽에도 크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한데 앞쪽만 좀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고요. 언론 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인 것 같아요. 2,100만 원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당초에 22년까지 있던 예산인데 23년, 24년 이제 삭감된 예산입니다. 요 사업은 우리 그 직원들 홍보 마인드 강화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 평가에 공공언어 바로쓰기 평가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표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공 언어 쓰기에 대해서 그럼 네. 하면서 부차적으로 그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에 대한 그 직원 각 부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언론 그 기사를 작성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요. 업무 추진 행정 예고가 있는데요. 시정 홍보 행정 예고비가 작년 대비 한 56%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금 추경까지 해갖고 9억 4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예산이 뭐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사가 지금 한 400여 개 되는데요.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가 그렇게 따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9억도 좀 적은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 비교하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도 추경까지 합산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페이지고요. SNS 활용한 홍보인데요. 지금 사업명이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운영비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500만 원씩 이외. 이거 뭐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운영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축제, 특히 뭐 바우더기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이벤트를 여기서 합니다. 이제 올해 바우더기 축제 같은 경우는 인생 네컷 같이 포토부스도 운영을 했었고요. 네, 그런 행사 시에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걸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예산에서 이제 남는 것들 조금씩 모아서 했었는데 이제 한계치가 와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삼동에서 하고 있는 벚꽃 버스킹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2천만 원 감해서 저희가 과거에 작년까지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던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2천만 원을 감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담당 팀장님 발언권 드릴까요? 네. 예, 그 미디어 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운영비는 각종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 시민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 시에 저희 그 SNS를 구독하면은 SNS 구독자와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SNS 구독자를 늘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타 부서에 여러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 시 저희 SNS 구독자 늘리는 이벤트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더 맞겠네요, 내용이. 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반절 정도 된 이유가 그 명수가 좀 줄어들고 사업량도 반으로 줄여서 지금 그런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저희 시 사업이라기보단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 시절에는 도비가 70%였고 시비는 30%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 되면서 예산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역전된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 또한 도에서 70%에서 60% 정도 예산을 감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개소에서 당초 취지에 맞는 2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2개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생목마을 관리소는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소처럼. 그래서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면 전체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정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안성에서 가장 이 사업에 적합한 데는 공도의 마정리 이런 그 대림동산 지역이라는 부분 지역하고 대덕면의 내리 지역 이런 부분은 이 2개 지역은 당초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 취지하고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2군데는 살리고 삼중면 그다음에 일중면 죽산면 지역은 면 전체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그 당초 취지하고 조금 좀 벗어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감해졌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는 2개소를 운영을 하고 3개소는 당분간은 이제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매체 통한 홍보 중에 내용 중에 그 축제 도시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돼 있고 1억 2천인데요. 그 브랜드 이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걸 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축제 때 이제 활용한 예산이고요. 이제 명칭은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 그 지상파 그 지난번 6시 내 고향 촬영했을 때 이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런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랜드 이미지하고 이제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게 이제 6시 내 고향 이제 촬영을 그때 보시면 바우더기 축제 연계해서 했지만 안성이 이제 문화 도시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는 거를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저도 때문에 봤습니다. 예. 그게 그런 이제 식으로 하고 궁금했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시 내 고향 그 출연한 거에 대한 비용이네요. 홍보 비용이네요. 지상파 방송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공 촬영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안성 도시의 그 변화된 모습을 찍는데 그 주기가 어떻습니까? 매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촬영할 이유가 있나요? 매년 촬영해야 어떤 건물이 몇 년도에 새로 생기고 어느 지역이 또 개발이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10년에 한 번 촬영하고 5년에 한 번 촬영하면 확 바뀌어서 특정 지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2,200만 원이죠. 네, 헬기 임차료 원래는 이제 헬기 임차료가 이제 전년 올해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200만 원 늘려서 2,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항공 촬영하면은 작은 동지역의 건물도 나옵니까? 그거는 미디어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리면요. 그 저희가 이제 항공 촬영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드론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드론으로 촬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근데 이제 항공 촬영 같은 경우는 더 고도가 높은 데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 건물이나 이제 그런 거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금량비가 어떤 데는 8,000원, 10,000원, 9,000원 이 통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특히 뭐 제한군인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저 그건 주민자치 팀장 답변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팀장 김현승입니다. 그 단체별로 급양비를 9,000원, 10,000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일단 그 기존에 우리 보조금 매년 드리는 그 예산 일단 맞추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그 기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자동.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행복마을 관리소가 이제 도비가 축소되면서 운영이 5개에서 2개소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장비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럼 이제 나머지 3군데 만약 그런 장비가 그 대여하는 그 사업이 있었다면 거기 운영 안 하면 그 장비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공도대로서 뭐랄까죠? 그 운영을 주체를 바꿔서 더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해당 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중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일중면 예산서 보시면 아마 그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갔고요. 계획 기간이 있어서요. 그리고 삼중면에 있는 대형 그 세탁기 같은 경우는 삼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마 운영할 걸로 보이고요. 죽산면에 있는 시설들도 면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사무관리비 중에 그 임대료 있죠, 뭐 복사기라든가, 그거는 지금 개별로 계약하는 게 맞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걸 어떤 소통협치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하면 따로따로 다 건물마다 다시 계약합니까? 개별적으로? 예, 건물마다 그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인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점자책을 만들어 갖고 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센터장님한테 칭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 또 중요한 것도 제가 알았고 그분들 제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걸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헬기 촬영을 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매년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게 안성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년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순차적으로 쭉 놓고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 매년 영상을 예.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요? 그거는 또 미디어 팀장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디어 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저희가 기록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진 촬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는 그 아카이브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배포한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소장을 이제 기록의 가치로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물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 사진 촬영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드론도 그런 건가요? 사진 촬영하는 건가요? 드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수시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그거는 홍보 자료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지원 보면요. 그 저번에 제가 추경 때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좀 자료를 달라 그래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율방범대별로 썼는데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전혀 못 받는 경우는 아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신청을 왜 안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에서 보통은 다 신청을 하시는데 그 케이스는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24년도에 보조금이 집행된 데가 5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다 보조금 집행 끝났나요? 네, 그 주민자치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주민자치팀장 김현승입니다. 일단 그 연초에 보조금 교부는 다 끝나고요. 지금 그 집행을 거기 단체에서 안 하신 겁니다.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여기서 실비라고 한 거는 네. 그 실제로 쓰고 거기 정산을 한 건가요? 지금 올해 정산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럼 24년도. 실비는 단체에서 직접 쓰신 거고 보조금은 저희가 이미 연초에 드린 건가요? 그 실비라고 하시면은 우리 자율방범대 그 실비 지원, 그래서 이제 야식비, 네네네. 그 피복비, 소모품비 그 예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그 자율방범대 그 방범 차량 유료비, 또는 이제 그 두 개 이제 내용이 다른 예산이거든요. 실제 쓰고 이걸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 네, 사업비 내용이 다르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전체적으로 소통협치를 보니까요, 소식지나 다중매체 홍보, SNS 홍보 사업비는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민간 사회단체 지원은 감액이 됐고 주민자치센터 지원도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뭐 홍보비를 이게 뭐 줄이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민간 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지원하는 거는 물가도 엄청 오르고 했는데 왜 이쪽은 올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증액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계속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감액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 관련돼서는 이제 단가들이 많이 오른 상태라 그게 좀 반영된 거고요. 단체 관련된 사업 예산은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뭐 3%씩 운영비 지원 단체들은 인건비 3% 정도 다 올려줬고요. 근데 이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정산하면 그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산에 대해서 좀
해태하게 했거나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점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 감점 점수가 들어가면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삭감된 건 있고요. 근데 민간 사회단체 지원 보면 거의 동일해요. 네. 동일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근데 사업자세가 없어진 거는 아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보존을 해줬을 거예요. 자총 같은 경우는 네. 사업 예산이 2개가 없어졌지만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오히려 증액해 준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또 쳐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그 사업들은 안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예 없앤 사업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자총같이 아예 없앤 사업은 오히려 그만큼 다른 사업에 보존해서 드렸고요. 예, 그 자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몇몇 단체 이제가 조금씩 깎인 게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정산 결과 우리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일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 사회단체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예산이. 네, 거의 예, 고정됐다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비 제가 기능별로 찾아봐도 홍보비는 따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홍보비 3년 추이랑 이 저희 민간 사회단체 지원 추이 같은 걸 좀 데이터를 내서 네. 하나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주민자치회 지원은 네. 이거 감하셨는데 줄이셨는데 이거는 지역민들이 거기서 그 이웃들을 만나서 즐겁게 배우고 그러시는 되게 제가 봤을 땐 나름대로 열심히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거의 없는 돈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좀 늘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3,293만 원 증액. 재료비 같은 거. 아 저기 그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예, 저기 자산취득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네네. 아, 요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게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고 어느 해에는 조금 덜 편성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요 자산 취득비는 다 내구 연한이나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고장 나거나 하면 바꿔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요게 다 그 자산마다 그 연한이 있습니다. 그 사용 연한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길 수는 없거든요. 준수해야 되는 거고, 그거가 되기 전에 이제 훼손된 이런 자산들은 자체 경비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올해만 보실 게 아니라 요거는 매년 변동이 있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그 해마다 다르고 어느 해에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좀 각별히 살펴봐서 챙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요. 그 새로운 사업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중간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고 공동체 아카이빙 교육도 있고 뭐 지역 이슈 원탁 회의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체 이제 아카이빙 교육은 요게 지금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라는 큰 목 아래에 있는 건데 공익활동 지원 센터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입주 단체가 총 1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고요. 아카이빙 교육은 그 단체에 대한 기록물 작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고요. 공익활동 이해교육은 이분들이 단체 활동을 하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을 한 거고요.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그 회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현재 60명 정도 수료했고 활동 10명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슈 원탁회의는 일종의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의 각계 사회계층의 분들을 모셔서
여론이 어떤지 들어보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도 중간 지원 조직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빼고도 뭐 문화도시센터나 그다음에 저기 저 지속가능 뭐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단체들 저기 농정과의 농촌 저 유통관과의 신활력 그쪽들하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조직들이 다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이게 어쨌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런 건의들이 있어서 새로 사업을 만드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공동체 시범 아파트 공동체 한마당 운영도 이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도농공동체 시범 사업은 올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있던 그래요? 사업인데 이제 앞쪽에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아. 똑같은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별도 사업으로 네네. 빼서 별도 계획했고요. 그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에 자본 보조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운영했다면 이번에는 행사 운영비로만 4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홍익 아파트에 그 경로당을 보수해서 부녀회가 쓰는 시설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요. 도농교론 그 행사를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파트하고 지역 그 분들하고의 그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그 행사 운영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 총액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공동체 한마당 운영도 이것도 네, 공동체 한마당은 지난달에 하셔서 이제 의원님들 다 오셨었는데요. 그 행사인데 이제 요 사업은 기존에 이제 없던 예산을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남는 행사 운영비 남는 예산을 아껴서 모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과 발표회 식으로 좀 많이 변질이 됐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게 축제 끝나고 기존의 축제 시설 철거 전에 그걸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최소화해서 예산을 짰고요.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총 저 5개 센터에 100여 개 공동체 한 700여 명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홍보 체험 부스도 한 40개 운영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저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게 총 하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요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마을에서도 이게 참여하시는 분이 극히 적고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지만 화합이 안 되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위해서 화합 조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정을 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이러한 교육들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마을 공동체 사업은 시작 전에 저희가 마을 공동체 아카데미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고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구상할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도 자주 이제 대화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해 충돌이 일어나서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 저희가 해소책을 마련 못했는데요. 요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일본에 견학을 좀 다녀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숙론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업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나 아니 빠른 결론 도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숙론의 과정이 별로 길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주민 자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체가 없어지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였던 자본이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도 유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래 항목에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은 아닌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67페이지에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던데 왜 굳이 여기다 안 쓰시고 새로 64페이지에다가 하신 거예요? 네, 아까 저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전년도에는 이 사업에 포함돼서 이렇게 별도로 여기 이 마을 공동체 사업 밑에 쪽에 포함이 돼서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으로 몫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간 이유는 여기 있었는데 있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뒤에 빼놨습니다. 부기명은 똑같고 단위 사업도 똑같은데 네, 이 공동체 저기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 바로 앞에 페이지 53페이지에 보시면 안성맞춤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인문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한 행사 운영비가 460만 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 8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좀 전에 앞서서 우리 황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차이점이 있는 사업인가요? 요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네, 말씀드린 그 사업 같은데요. 예, 이거는 저 그런 교육입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요, 보조금 교육 관련돼서 하는 게 안성맞춤 공동체 이해 교육이고요. 그 뒤에 있는 마을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은 실제적으로 마을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교육하고 실습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아까 황윤희 의원님께서 이런 게 있었나요? 굉장히 좋네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거하고의 차이점을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제가 그거는 찾는 대로 다시 얘기를 아까 퍼실리테이터 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6페이지요) 62페이지요. 네네. 공익활동 활성화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일단 제가 찾는 대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에는요.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 지원인데 여기 보시면 자산 취득비에 시민 편의 장비 구입으로 해서 10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공도에 이제 필요한 그 자산 취득비인데요. 그 테이블 세트입니다. 거기 테라스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밑에서 주로 행사도 좀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청년 공동체 뭐 사담장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테이블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테이블 세트로 하셔도 됐을 텐데. 네, 그렇게 하셨네요. 네, 네, 그다음에 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가치공도 안내 요원이 지금 6개월분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 부서, 그러니까 행정과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 개월수에 대해서 1년 장기로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의가 돼서 짧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6개월 2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그럼 6개월을 혼자 한 분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6개월은 새로운 분으로 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여긴 그리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인력으로 배치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담당 임기제 주무관이 비상시 인력으로 같이 공도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2개소를
이동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67페이지인데요. 금강면에서 하는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이에요. 거기 사업 중에 금강면 체험 자원을 이용한 도농 교류 행사 운영해서 500만 원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 5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 건가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내 문화예술 단체하고요, 체험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마을은 어디를 체험 마을이라고 하는 건가요? 관내 체험 마을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미리네나 뭐 저기 양성의 선비 마을이나 뭐 이런 마을들을 이제 체험 마을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50명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5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도농 교류 행사니까 요게 아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거는 아마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이분들이 그 동네에서 금강면 체험 자원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금강면에 있는 체험 마을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거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도 가시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는 금강면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오는 행사인 네, 거죠? 체험도 하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인데요. 마을 공동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가 사실 2024년도에 처음에 이제 예산이 됐을 때가 2억 정도, 2억 2,500이었거든요. 근데 추경하셔갖고 3억까지 올렸는데 다시 2025년에는 2억으로 내렸어요. 경기가 불황이고 힘들수록 사실은 노인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 텐데 굳이 축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진입마을 참여자 인건비,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는 진입마을 10개소, 발전마을 5개소에서 15개소 마을을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좀 줄었습니다. 진입마을 6개, 발전마을 4개소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요게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제 마을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인건비를 수령해 가시는 상황인데 참여를 100%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어쨌건 요 사업은 해당 그 마을 개수에 맞춰서 저 인건비 2천만 원하고 보험료 1인당 한 개소당 30만 원에서 2,030만 원씩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마을별로 해야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많은 전화가 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5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일자리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안성노인회에서 일자리 이렇게 어른들 일자리 뭐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등록을 이게 이쪽에서 등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뭐 수당을 좀 받으셨겠죠. 근데 중복 등록이 좀 되신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 파악 좀 그때 되셨나요 어떻게? 일단 일자리 사업 주관 부서에서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자리 사업 중에 그 마을 공동체하고 일을 하는 그 사업비만 별도로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 총괄 부서에서 아마 그거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게 이제 노인 뭐 마을이던 뭐 어른들이 거의 일자리를 거의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좀 홍보를 정확히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중복돼서 등록을 2번 하게 돼서 한쪽에서 이제 돈을 못 받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나름대로 페널티도 먹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15개 읍면동에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뭐 더군다나 소통 협치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소통을 해서 이게 문제 없게끔, 왜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중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돼서 돈도 다시 반납하는 뭐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소통협치에서 홍보를 더 해서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하신 것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규 사업에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뭐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뭐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지만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들은 신경을 좀 소통협치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거의 다른데 지금은 이제 저희 간담회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로 묶여서 지금 이제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하여튼 교육도 좀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건의 사항이 좀 더 올라온 게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여튼 저번에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뭐 저희 그 의회에서 간담회한 내용은 혹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파악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은 혹시 좀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올해 예산은 편성이 완료된 후에 이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주민자치 협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편성 여부를 결정해서 의회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잘 하여튼 하셔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일단 뭐 특별한 건 다 질문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소통협치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법무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 담당관 전순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 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442만 7천 원에서 1억 6,24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8,68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 설명서는 81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 감사 및 성과 감찰의 내실화, 상급 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7,2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경기도 감사 수감을 위한 비용, 각종 비품과 책자 구입 비용 등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비용, 고충민원 담당자의 고충 해소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비용, 악성 민원 및 갑질 근절 인식 개선 간담회 비용,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펀 행정 방식 퀴즈 대회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5,8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사 조사 및 법무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85쪽, 청년 정책 추진으로 부패 방지 및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8,8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과 청렴도 평가 상승을 위한 특화 교육을 위해 공감형 청년 문화 교육비, 청렴 시책 추진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5,076만 원, 시민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비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880만 원, 청백 E-시스템 위탁관리비 1,3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4쪽, 예산 설명서 88쪽으로 자치 입법입니다. 자치 입법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권리 기능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자료 유인 및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시체 추진 업무 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4쪽부터 5쪽까지 예산 설명서 90쪽으로 소송 사무 처리입니다. 소송 사무 기능 강화를 위해 고문 변호사 운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사업비로 3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 중 소송이 있는 경우 공무원 지원을 위해 소송 비용을 24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문 변호사 수당, 마을 변호사 운영비와 특히 실무자의 업무 관련 판례 등 적극적인 법률 정보 습득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무 관리비로 3억 7,190만 원과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5쪽, 예산 설명 93쪽,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용품 등의 일반 수용비 1,940만 원, 급식비 648만 원, 출장료비 864만 원으로 총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서 6쪽, 예산 설명서 9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순 감사법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위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준비물품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그 시군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안성시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게 되나요? 안성시청에서 하는데요. 네. 그 경기도 감사관이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4층에다가 이제 감사장을 꾸리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책상과 의자 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구 임차 비용. 가구를 임차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가구 임차 비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91페이지인데요. 소송 사무 처리에 있는데요. 부기명이 소송 비용입니다. 일전에는 1억 6천으로 24년도에 예산을 올리셨고
올해는 3억으로 올리시거든요. 네.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 소송 비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저희가 소송 비용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 플러스 공무원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 소송 비용이 조금 이렇게 신청이 될 것 같아서 올해보다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소송 비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소송 건수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으셔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예, 맞습니다. 3억을 계상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 예산이 이제 증액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신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 갈 곳이 정해졌습니까? 아, 찾아가는 예. 일단은 월 2회 읍면동으로 찾아갈 계획이 있고요. 아직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읍면동에 일단은 민원의 수요가 많은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찾아갈 생각입니다. 혹시 가시게 된다면 아파트도 한번 가실 수 있나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그 절차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옴부즈만을 추천을 받아도 지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더라도 원래 취지가 추천하게끔 돼 있거든요. 선출된 옴부즈만 인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가급적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청렴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는 새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네. 누구 대상으로 하실? 네, 저희가 그 직원 대상으로 한번 재밌게 청렴의 이런 좀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기관의 의지, 기관의 노력도 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동안 안 했던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서 또 직원들도 재밌게 참여하고 가능하면 또 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으니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디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뭐 대회의실이나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같은데 빌려가지고 직원들 대상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약간 어느 정도 범위를 준 다음에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퀴즈 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 번 하실 건가요? 한 번 할 한 생각입니다. 번만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그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 이용료 1,500만 원이 있어요. 네, 전년도에는 없었던 네, 거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할 때 아까 업무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막 다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센터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주로 법령, 시행령, 뭐 현행 법령 위주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유권 해석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법률 정보 서비스 검색해주는 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포털 사이트 같이 포털 사이트처럼 돼 네, 있고. 저희 세월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의회 사무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세월에 접근이 가능하면은 네, 회원 가입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저희 생각입니다. 의원들은 안 되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월 접근 저희는 권한이 세월이 안 그러시면은 들어가지거든요.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 지원관님들 통해서 이거를 저희도 네. 법률 정보는 매우 중요한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 청렴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를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이걸? 직접 할 생각입니다. 직접 하실 네, 생각이죠? 직접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그런 거는 임차 비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는 부서라 뭐 특별하게 뭐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옴부즈만 관련돼서 네. 이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처음 또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개정안 정부 개정안 개정안인가요? 개정안도 조례로
바꿔 놓으셨는데 혹시 옴부즈만 관련돼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뭐 얘기는 한번 들어보겠는데 우리 요즘 재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보니까 우리 그 축사가 무너져 가지고 행정 절차가 많이 걸려요.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하려면. 근데 일단 무너진 곳에 임시 방편으로 지금 수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개축이나 뭐 증축도 아니고 응급적으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건축사무소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너졌으니까 뭐 중간에 뭐 구조를 좀 약간 변경한다든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허가 받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게 법적으로 될까 말까 그리고 또 갑자기 급한데 뭐 이런 부분은 또 옴부즈만에서 이런 거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그 하면 또 면책이 된다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고충 민원을 다루긴 하는데요. 그 법적으로 명백하게 불가한 사항을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여러 갈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할까 저렇게 판단할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어느 정도의 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현행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소송 사무를 1억 6천이라고 쓰셨는데 얼마나 부족했길래 1억 6천이라고 해요? 그 지금 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신 거야? 그 같은 그 세부 사업 내에 네. 조금씩 남는 비용 네.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좀 훨씬 더 많다는 건가요? 얼마 정도나? 올해 네. 그 1억 6천보다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그 민원이 하여튼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송이 조금 늘어났 소송 쓰니까-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도 금액이 커진 거예요? 공무원의 소송 비용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아 공무원들 예. 이게 이제 민원이 이제 소송까지 가려면 이제 특임 민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건가요, 혹시? 그 소송의 건수로는 작년 대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 줄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이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지금 소송들이 조금 있는데 그 소송의 내용이 저희가 우리 시가 개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좀 복잡하고 다양한 난이도 높은 게 소송이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직원들도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 빨리 끝나고 그런 것도 훨씬 좋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좀 더 많이 받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조금 더 늘렸습니다. 뭐 이것도 근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소송이 들어왔다 그냥 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거죠? 소송을 이제 그 부서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그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 가능하면 이제 직접 좀 해보도록 이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좀 많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과 변호사의 수행이 한 50대 50 정도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소송이 들어오면 여기서 대응하고 그 이후에 뭐 승소하거나 이랬을 때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고? 변호사 비용 지원은 네. 나중에 공무원이 그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 과정 중에 피소를 당했을 경우 그게 나중에 무죄가 되면 그 심급별로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소송에 변호사를 그 수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따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다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간 예, 거라고 다 포함이 된 하는 거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변호사가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뭐 경찰 조사 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소송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도. 해주는 건 아니고 음. 공무원 개인이 피소가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무죄가 됐을 때 결론이 확정이 됐을 때 심급별로 1,000만 원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그렇게 수가 있습니다. 진행된다? 예. 예. 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고.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서 예, 심사를 지원 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예,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 우리 적극 행정 하시다가 하는 거는 이제 경찰 하여튼 예. 서 조사 단계부터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되면 하여튼 뭐 이후에 소송 비용까지 가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적극 행정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조금 조금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좀 적극 행정을 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시죠? 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님, 감사본부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